자, 잘 쉬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쌍가루 이번에 그 부동산 등기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 칠판에다가 그 기본 이제 목차는 여러분이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딱 보시면서 계속 머릿속에 그걸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공부하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근데 뭐 이렇게 뭐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뭐 밥도 굶어가면서 그럴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뭐 동영상 들으시는 거니까 밥도 먹어가면서 합니다. 왜냐면 이 밥도 젊었을 때 먹어야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 식사도 제대로 못해요. 뭐 성인병도 있고. 그 다음에 몰라. 뭘 모르냐면 제가 어디에 김밥집 한번 그 돌잔치에 갔더니 김밥이 종류가 50여 가지가 많아. 이름을 모르겠어. 뭔지도 몰라서. 그래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젊은 친구가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그 엄마 누드김밥 좀 사다 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들내미가 사다 달라니까 김밥집 갔습니다. 누드라고 외우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김밥집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김밥집 뜨거운 기분이 머리에 싹 스쳐가면서 그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종업원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뭐 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드김밥은 생각 안 나고 나체김밥 주세요.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착해 그래도 나체김밥 달라니까 이제 이분이 발음을 잘못하는 거라서 야채김밥을 사죠. 그럼 야채김밥 사갖고 와. 그 못된 놈들은 그냥 뭐라 얘기하냐면 뭐 엄마 이런 거 사냐고 막 그러는데 이놈이 이제 효자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니라고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음성 인식 스마트폰을 이제 사셔갖고 자, 이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그냥 어머니 그런 일이 생기면 전화하세요. 근데 누르기도 귀찮으시니까 전화기다 대고 뭐라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 집 한번 해세요. 그러면 전화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아마 그 선물 한번 받아보세요. 하늘을 나누는 기분입니다. 그냥 그러면 혼자 알고 있겠어요? 동네방네 이제 내 새끼가 전화기사였다고 자랑하러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시기 반, 불온 반으로 이제 해보라고 막 그러면 해로 반. 여러분 그게 전화기다 대고 우리 집 생각나겠어요? 그 생각 안 납니다. 그 전화기다 대고 뭐냐면 집구석 하다 전화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 나이 들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지런히 드시고 축구 배워픈 게 제일 환스러운 겁니다. 부지런히 드시고 열심히 이제 외우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제 동영상 들으시죠? 그리고 시장이나 갔을 때 제가 그 카페에서 뽑으라는 암기 방법 보시면서 계속 보면서 암기하고 다닙니다. 소등심에 지장직자 소등심에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다니시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이나 학개론 공부를 1차 과목 열심히 해야 되니까 2차 과목 이런 거는 그냥 그 길거리에서 운동하다가도 어디 이제 등산 갈 때도 항상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우시고. 자, 여러분 기능을 보면 기능이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공시제도의 기능,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 자, 처분 요건, 대항 요건 얘기 나오는데 공시제도의 기능이라는 것은 널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데 나중에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뭐야 공부하냐면 부동산은 등기부를 통해서 널리 물권이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는 자 점유를 이전 내가 만약에 담배를 사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가 담배 가게 주인하고 계약을 맺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이 서면으로 종이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가능해요. 말로도. 담배 팔겠습니까? 팔겠다 그러죠. 말로 하는 거라니까. 말로도 가능하다. 꼭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말로 해야 된 이렇게는 안 나오죠. 그럼 우리가 구두로 한다라고 얘기도 해요. 서면 구두가 가능해요. 근데 이런 절차법 공법 계통 있죠? 여러분 공법 배우시고 등기법 배우지만 이 등기법은 다 서면이에요. 서면. 서면주의다라고 이제 이해해 두시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공시제도라고 하는 것은 동사는 점유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전하면서 물건이 소유권이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은 뭘 통해서 공시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자 이 1번은 이제 신경 쓸 게 없고 자 두 번째부터 이제 성립 요건부터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뭘 보면 이제 기능을 보게 되면 기능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자 물권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다. 물권 변동. 그래서 우리가 민법 몇 조에 186조에 이렇게 186조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부동산에 관해서 자 부동산 집에 대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죠? 자 물권의 특실 변경, 물권 변동은 자 갑은 소실하는 것이고 을은 취득하는 것이고 이 물권 변동을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긴다라고 자 어디에 민법 186조에 정해놨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민법이라고 하는 법은 우리, 자, 왜 실체법이라고 하냐 하게 되면, 실체적으로 뭐예요? 실체법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체적으로 누가 사인과 사인 간이 둘이 만나서, 이 몸체자예요.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만났고 뭐예요?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이에요. 그 실체법은 국민한테 권리 의무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 그 민법 186조가 뭐라고? 부동산에 관해서, 가봐, 네가 뭐예요? 가봐, 네가. 물권 변동하려면 뭐예요? 물권 변동. 이 물권에 대한 변동은 뭐예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만 하는 게 득실 변경, 득실 변경, 소실 변경이죠? 뭐, 이 변경이란 말은 뭐 상대적 절대적 갖고 뭐 이 취득과 소실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취득하는 거하고 소실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물권 변동을 하면 등기하라 했죠? 가봐 뭐예요? 너 물권 변동, 너 소실, 부동산 팔아서 소실하려면 뭐예요? 너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등기를 해줘라는 얘기예요. 등기해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갑을 뭐라고 얘기한다?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민법이 뭐라고 전했어요? 야, 을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아. 너 민법 186조.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너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이게 등기 권리자다.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의무나 뭐예요? 권리를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자, 민법을 좀 공부하다 보면, 자,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담보물권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는 이런 지문이 있어요, 시험 문제. 좀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나가는 것 같은데. 자, 혹시라도 이제 또 이제 공부하신 분이 들으시면, 모르셔도 나중에 이제 차차 알게 되니까. 이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담보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자,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권리를 주는 거니까. 담보가등기는 가등기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권리. 그 다음에 뭐예요? 우선 면제를 받는 권리.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실체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실체법은 뭘 주는 거라고? 국민한테 권리 준다라고 일단 이해해 주시고, 무슨 권리? 경매 신청권, 우선 면제권, 이런 권리를 준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로 여러분 그 기능에서 이제 우리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사겠다, 팔겠다, 뭐예요? 의사표시하죠? 자, 이렇게 의사표시한다는, 자, 그러면 의사표시하면 우리가 뭐예요? 수학적인 공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수학적인 공식으로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뭐예요? 사겠다, 팔겠다, 뭐 했다? 의사표시를 했다니, 의사표시. 자, 이렇게 의사표시 했어요. 의사표시 했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겨요.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자,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등기라는 놈은, 이게 플러스 니 거로 물권 변동이니까. 여기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어. 그럼 니 거로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고 있어? 이게 이 등기라고 하는 놈이 기능이 뭐냐면, 법률행위에서 물권 변동하려면, 등기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요건이라고?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왜? 뭐 하니까 니 거를 성립시키잖아. 그래서 무슨 요건이라고? 성립 요건이다. 성립시키잖아.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 자, 아까 방금 지었지만 그래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요건이야. 그다음에 절대 절차법이라고 하는 이 공법 계통의 등기법은 구두로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형식을 갖춰야 돼. 이 표제부 등기부라고 하는 형식을 갖춘 걸 만들어서 거기다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무슨 주의라고? 형식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 문제 답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답을. 그래서 옛날에는 한 7년 전에는 의사주의가 답으로 났어요. 옛날 그 60년 이전에는 서로 사겠다 팔겠다 말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런 시대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이제 TV 문학관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투전판에서 막 노름하다가 집문서 갖다 놓고 뭐 집어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거. 집문서 내놓고. 그러면 집문서 주면 그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반드시 60년 이후부터는 뭐예요? 등기 안 하면 물권 변동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주의가 답이었는데 지금은 답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 있죠? 성립 요건인데 거기 이제 보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써놨잖아요. 거기 써있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그 빈칸에다가 거기다 답이라고 쓰고 이렇게 제 딸 답이라고 딱 써놓고 나서 효력 뭐가 아니다? 효력 존속 요건 아니다. 존속 요건 뭐예요? 요건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X, 요렇게 써놓으시고, 요걸 외우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용을 다 알라고 하지 말고,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왔던 걸 잘 보고, 그 내가 눈에 익은 걸 자꾸만 찍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게 요령이에요, 그게. 객관식의 요령이라는 게요. 왜? 우리 절대평가니까 합격만 하면 되지. 그래서 답을 외우라니. 거기다 답이라고 써놓고 뭐는 아니라고 효력 존속 요건 아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문제 뒤에서 이제 그 차차 풀어보시면 제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머릿속에 뭘 외우자고 존속 요건 아니다. 이제 그걸 외우자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자,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 얘기인데, 이 행위라고 써있는지, 규정이라고 써있는지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처분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처분 요건이다, 처분 요건. 성립 요건이 아니라 뭐라고? 처분 요건이다, 처분 요건. 처분 요건이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 기억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 나오죠? 그럼 이제 문제 낼 때 이제 지문에 다음 중 부동산 등기의 특징이 아닌 거 이렇게 문제 내면서 앞에 말은 다 빼버리고 이 법률 규정에 자 줄쳐보세요 거기다. 자 여러분이 줄쳐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문제 낼 때 뭐라 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도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하는데, 그렇게 지문에 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송단 얘기. 왜 또 여러분이 또 나이 드신 분은 이게 법률 행위로 써 있는지 법률 규정으로 써 있는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읽다가. 근데 또 뭐예요? 여러분이 또 믿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근데 시험 보러 가게 되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제 교실 가서 시험 보게 되면 또 좀 오래된 학교는 그 학교에 이제 뭐 이 벽이나 천장에 이 처녀 귀신, 호래비 귀신, 가부 귀신, 뭐 총각 귀신 그런 귀신들이 다 붙어 있다가 내가 정답을 뭐 3번 이게 딱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환청이 들려. 뭐라고? 2번이야. 2번. 이렇게 환청이 들린다니까, 환청이. 그러니까 뭐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 보라니. 이게 법률 행위로 써 있는지, 법률 규정 써 있는지.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1번에서 소유권 묻었는 게 뭐라고? 이 갑이란 얘기. 이 갑이 만약에 사망했죠? 그러면 뭘 반달했어요, 이거? 상속을 받습니다. 민법 몇 조에 의해서 이거? 997조라고 하는 법률행위에서 아버지 사망하시면 이 법률 규정, 뭐라 했어요, 이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을이라고 하는 자식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무슨 요건이라 했으니까? 처분 요건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모르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게 이거를 안 해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안 하면 남한테 뭘 못한다는 얘기니까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못한다. 그래서 무슨 요건이다? 처분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된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은 이제 4번 대항 요건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비록 이제 채권 있죠? 임차권하고 판매권이 임차권 판매권. 그래서 여기 기억에 그런 말 써 있어요.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그 계약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한테까지도 제3자한테까지도 효력을 주장하는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대항력이란 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효력을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여기 니은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환매권, 신탁권, 임차권인데 자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세요. 자세히 배우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가자.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누가 방금 얘기한 대로 무슨 요건이라고 써있어 이거? 대항 요건이라고 써있다. 네, 대항 요건. 자 대표적인 게 뭐라고? 임차권이라고 판매권인데 자 임차권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럼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하고 건물하고 뭘 갖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뭘 빌려주고 자 이 건물도 빌려주고 토지도 빌려주고 뭐예요? 건물하고 땅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 건물하고 땅 사용료를 받는데 만약에 뭐예요? 그 전세권이나 이런 뭐예요? 물권, 지상권을 주게 되면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불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갑이란 사람이 을하고 무슨 계약을 맺는다? 임차권의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설정 계약을. 그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니까 등기를 안 해도 을이란 사람은 뭐예요? 을이란 사람은 이 갑의 건물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땅도 뭐예요? 사용하고 임차니까 차임, 거꾸로 차임. 지상권은 지료라고 땅 사용료인데 땅 사용료를 뭐예요? 자, 뭐마다 권리마다 조금씩 뭐예요? 달리 표현해요.
그래서 임차권은 임차니까 따라해보세요. 임차. 자, 차임. 다시 한번. 차임. 그렇게 차임. 임차권은 이제 임차 차임이에요. 차임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등기를 안 해더라도 이렇게 뭐예요? 계약만 맺으면 이 사람은 이 땅도 사용할 수 있고 이 건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이 갑이 이제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면 이 건물과 땅을 뭐예요?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땅은 뭐예요? 땅은, 자, 만약에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1번에서, 자, 갑이죠? 이 갑이란. 근데 만약에 2번 뭐 잊었는 게 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이 을이 병한테 네가 새로 산 땅에 대해서 네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병한테 뭐 하기 전에, 자, 이렇게 팔기 전에 어디에 을구에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임차권. 자, 이렇게 임차권 무슨 등기를 설정 등기를 누구한테 을 앞으로 한 존속기간 20년 하게 되면 누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만약에 이전 등기를 받았으면 뭘 안고 산 거예요, 지금. 자, 이 을의 그 임차권을 안고 산 거잖아요, 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뭐예요? 이 병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땅은 뭐예요? 땅은 뭘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은 뭐예요? 법이 정해놨어요, 법이. 자, 무슨 법이 정해놨냐면, 자, 법이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이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해놨는데, 법이 딱 정해놓기를, 자, 주택인도가 뭐예요? 주인이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졸고 일어나서,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서, 선생님,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집주인이 아니라, 주택에 이사 가서, 동사무소 가서 뭐 하게 되면 주민도 신고를 한다든가.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인도, 상가 점유하고, 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죠?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당연히 뭐예요?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대항력. 대항력 생긴다, 대항력.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확정일자를 왜 받냐? 확정일자 왜 받냐? 그럼 확정일자 왜 받냐니까 어떤 분이 또 얘기하세요. 대항력 때문에. 대항력은 여기까지가 대항력이죠. 요 요건만 갖추면 대항력이잖아. 근데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확정일자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자, 만약에 뭐예요? 9864에 2705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최우선 면제에 대한 금액이에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9,500, 8,000, 6,000, 4,500에, 이 9,500에 최우선 면제 받는 게 뭐예요? 3,200까지 받아요. 그 다음에 8,000은 어디? 2,700, 2,000, 1,500.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암기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전화번호라고 생각하면 따라해보세요. 9864에, 자, 2705.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9864에 2705.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요게 이제 최우선 면제예요. 이 확정일자는 이게 우선 면제예요. 뭐가, 9,500이 넘어가면, 여러분 서울에 전세금이 20억 하는 데도 있잖아, 이것도. 자, 우리는 그런데 못 살겠지만, 하여튼 사람 분들 계시겠지만, 무슨, 타워팰리스인가 뭐예요? 관리비만 400만원, 500만원 하는데, 400, 500 벌기도 쉽지 않은데, 관리비가 400억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런 데서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이제 우선 면제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나중에 이제 민법하고 이제 공인중개사법 자세히 배우시니까,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은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지만, 건물은 뭐예요? 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대항력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 이제 기능에서 암기할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자, 일단 뭐예요? 답으로 뭘 해오자고? 효력 존속 요건 아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건 꼭 좀 알고 가자는 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 등기 특징이 나오는데, 특징은 이제 중복되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일단 뭐예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 공신력의 불인정이라고 있어요. 몇 장 넘겨보시면, 거기 상가로 4번에 우리나라 등기 제도의 뭐예요? 문제점과 뭐라고 이거? 해결 방안 이렇게 해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동그라미 1번에 뭐예요? 공신력의 불인정 나오죠?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는 뭐예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외 없다라고 써놓으세요. 예외 없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대법원 판례가 제한적으로나마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다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뭐예요? 대한민국 공신력이 없어. 그러면 뭐 나중에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공신력이 뭔지 그런 거 배우시는데 그냥 참고로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등기법은 좀 민법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본이 있어야 되지만이 왜 저희 등기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다 뭐예요? 민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처음이니까 만약에 민법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내용을 들으시면 되니까. 공신력은 그래서 우리가 물권편을 배우게 되면 공시의 원칙과 뭐가 있어요? 공신의 원칙을 배워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배워요. 아까 얘기했죠? 공신은 뭐예요? 공신은 소유권이 바뀌는 모습을 뭐예요? 부동산은 뭘 통해서 보여준다고?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를 통해서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점유를 뭐예요? 점유 이전을 통해서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럼 공신의 원칙은 뭐냐면 공시한 것을 뭐 한 거예요? 이거 신뢰한 거예요. 공신이 뭐라고? 공시한 것을 신뢰하는 원칙이라니. 그러면 공시를 했는데 자, 정당한 권리자가 공시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누가 공시했다고? 무권리자가 공시했을 때가 문제가 생긴다는 게 무권리자가 공시했을 때. 그럼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 2번. 자, 김사기가 갑 몰래 뭐예요? 공문서를 위조해서 등기해 놨다는. 자, 만약에 뭐예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실체관계가 부합이 안 돼. 왜? 이거 얘 몰래 한 거니까. 얘가 무권리자예요. 자, 무권리자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사기 이 등기부를 믿고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을 뭐 했다는 게 취득했다는. 그랬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게. 그럼 만약에 무권리자가 공시한 걸 신뢰했는데 자 절대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인정하는데 동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뭐에 대해서 보자는 게 부동산. 이 부동산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뭐라고 대법원 판례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는 게. 근데 독일은 인정해요. 왜? 독일은 자 돈도 많고 그러니까 국가 이제 뭐 재정적에 의해서 보험제도를 만들어 갖고 자 원소유권자한테 뭐예요? 보상금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런 돈이 없으니까 얘를 인정해 버리면 얘가 피해를 봐. 진짜 소유권자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원소유권자를 인정해 주고 이 사람을 뭐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얘 김사기 있죠? 얘는 이런 데가 있잖아요. 추운데 이 엄동선 안에 이런 데가 있죠? 이걸 형사상 책임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거. 민사 물어라, 민사 때문에. 물어달라고. 그럼 얘가 그럼 뭐예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얘는 이 엄동선에 배를 열고 째라, 막 그런다, 째라. 절대 그런,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권리자가 공시한 걸 믿고 사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튼, 그냥 다른 생각 접어두시고, 다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나라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불인정한다. 절대 예외 없다. 그렇게 하나 예외 없다 딱 써놓으시고, 자, 그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것도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 때, 여기다 뭐예요? 별표 조그맣게 하나 쳐놓고, 이것도 가끔가다 지문에 나오면 속지 않도록 잘 보시면 돼요. 자, 넘기겠습니다. 넘기시면, 2번지에 큰 2번 등기 종류 나오죠? 그래서 등기 종류가 나오는데, 등기 종류에서 우리가 시험범위에 나오는 게, 특히 이제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거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이런 건 뒤에서 이제 뭐예요. 강론에서 배우니까, 지금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제 이해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변경등기는 고치는 건데, 아까 표제부에 일부가, 답이 뭐예요? 답이 이제 뭐해서 답이 집을 져갖고 대가 되니까 고친 거 있죠? 그게 고치는 거예요. 그게 변경등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등기 종류를 나눌 때, 크게 이제 몇 가지를 나눠요? 이거 4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뭐예요? 기능상, 대상상 분류.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형식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거기 1번의 기능에 대한 분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가 2번 내용의 분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가 방식, 형식에 따른 분류고,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상, 대상상 분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등기부가 뭐가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일부가 있죠. 이렇게 기능상 분류하면 자 이게 뭐가 있고 이제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갑구일부가 있으니까 자 이 표제부는 뭐예요? 이게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 표제부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다. 근데 갑구일부는 뭐예요? 권리 등기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뭐만 이 표제부만 드는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의 등기, 표제부만 드는 등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별하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 형식이한 분류 이게 중요해요. 이게 형식이한 분류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뭐하고 뭐로 나눠요? 이건 이제 주등기하고 뭐로 나눠요?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이렇게 구별합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의한 분류는 뭐예요? 자, 내용에 의한 분류는 내기를 뭐예요? 내기를 변경하면. 내기를 변경하면 말해 뭐 한다? 말해 뭐예요? 말해. 자, 말해 몇이란다. 말해 몇이란다. 자, 말해 몇이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입등기가 있고, 자, 말해 몇이란다 그랬죠? 말해 몇이란다. 그래서, 자, 말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등기가 있고, 이렇게. 자,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말소 뭐가 있고,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멸시 등기가 있어요. 멸시 등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입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등기가 있고, 경종등기가 있고, 말소등기가 있고, 회복등기가 있는데, 자, 요 내용들은 여러분 뒤에서 이제 강론에서 또 이제 각종 배워요. 자, 배우는데 우리가 잠깐 책을 보게 되면, 그 15페이지 기입등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입등기는 등기 목적이 뭐예요? 거기 보시면, 기입등기란 일반적인 등기 형태로서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서 권리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사항을 새로 등기부에 기록한 등기다. 그래서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출처보세요.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네,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 목적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물건이죠. 이 물건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등기부상에 뭐예요? 물권 변경이 일어나면 뒤에 목적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전, 보존 있죠. 그렇게 이제 뒤에 붙는 게 뭐라고? 보존. 그다음에 뭐예요? 이전. 네, 뭐예요? 병자, 보존, 이전, 설정. 요런 세 가지가 붙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게 바로 이제 기입등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변경, 경정. 한마디로 만약에 전세권 뭐예요? 설정 등기는 기입등기다. 이거 맞는 거예요. 왜 설정이니까. 그 얘기해, 지금. 뭐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의미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변경은 일부 후발적. 아까 그랬죠? 변경은 일부 후발적이라고. 왜? 일부 후발적이라는 거는, 뭐 나중에 대해서 자세히 하겠지만, 자, 일부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표제부에. 지목이, 행정구역, 충청남도 소청은 안 바뀌어. 뭐만 바뀐 거야, 이거. 지목만 답에서 대로 바뀌었죠? 그 일부만 고치는 거야. 이 경자가 무슨 자니까, 이게. 이게 고칠 경자야, 이게 고칠 경자. 고친다는 게 고친다. 그러니까 일부를 고치는데, 병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으로 고친다, 후발적으로. 쓸 때 처음부터 잘못 쓴 건 뭐, 일부가 뭐라고, 이건. 일부가 원시적으로 잘못 쓴 거야,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변경등기, 여기 이제, 변경등기란 이미 행하진 등기가 후발적 사정이 이게 나오고, 일부 내용이. 자, 경경등기 뭐예요? 처음부터 등기부에 잘못 쓴 것이고. 말소등기는 다 아시죠? 말소등기는 뭐예요? 전부의 전부. 아, 돈 갚게 되면 저당권 전부를 소멸시키잖아. 그러니까 이건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 전부가 불일치. 항상 뒤에 뭐예요?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 이게. 다 불일치. 부적법. 불일치 아니면 뭐라고? 일치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예요? 부적법한 거야. 부적법한 거니까 뭐예요? 없애야 되겠죠? 없애는데 이건 일부만 없애고 이거는 뭐예요? 전부 없애는 거니까. 근데 멸실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자체가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부동산의 전부를 뭐예요? 부동산 전부를 뭐 하는 거예요? 전부가 멸실했을 때 그때 멸실등기 하는 거예요. 부동산 전부가 멸실했을 때 멸실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여기는 뭐예요? 기본 의의만 좀 이해해 주시는데 말세부등기는 시험지 잘 안 나오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형식이한 분류에서 뭐하고 이거 그러면 그 주등기 부기등기 여기 16페이지 있죠? 그건 별표 좀 해주시고 그건 중요해요. 그래서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제 저긴데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문제풀이 또 할 때는 이제 주등기도 하고 부기등기하고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하는 건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많은 것을 너무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저기 하니까 일단 이번 시간에는 뭐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중에서 차차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주등기 중에 대표적인 게 등기부상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1번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이렇게 뭐예요? 이전 등기, 을. 이런 식의 이게 바로 주등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주등기는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아까 표제부에
지목이 바뀌었죠? 2번 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이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걸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자, 우리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걸 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골구에 내가 돈 갚았어요. 저당권을 뭐 해버려요? 말소시키겠죠? 그게 이제 말소등기. 이게 바로 뭐예요? 말소등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말소등기가 언제나 주등기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기등기 하는 게 뭐가 아니겠냐면 나중에 차차 외우겠지만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사. 누가 의리란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만약에 뭐예요? 어디로 뭐 부산이나 광주로 이사 갔다 치자니. 그럼 2-1번에서 1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에서 원인을 정고를 해서 이제 서울에 살았죠? 어디로 이사 간 거야? 광주 이사 가죠? 이렇게 이사 가면 이렇게 지우죠? 그러면 의리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뭐예요? 주소도 있죠? 그 세 가지 중에 일부 내용이 뭐예요? 일부 내용을 이제 고쳤다는 게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등기 명인의 뭐예요?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라고?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차차 이제 뒤에서 이제, 자,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권리질권이 있어요. 권리질권 등기.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도로 사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자, 예컨대, 저당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하는 거? 이전 등기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 이런 등기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언제나 뭐로 해요, 이거? 부기 등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 권리질권, 권리질환이 아니라 권리질권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권리질권이라는데, 그 환매특약 등기는 뭐 권리질권은 이제 차차 설명할 것이고, 환매특약 등기 이런 거예요. 전에 뭐지, 우리가 송유군이라고 그 천재 같은 애 있죠? 천재 같은 애. 천재 같은 애인데, 그런 애 많아요. 어떤 애는 4살 먹은 애가 엄마하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물어봅니다. 엄마, 왜 엘리베이터는 0이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 그런 생각 안 해보고 그냥 1에서 그냥 B안으로 내려가니까. 천재 그러네. 근데 송유군이라는 애는 8살에 그 서울랜드 가갖고 못하게 바이킹을 타면서 이 바이킹을 타면서 함수의 기울기를 깨우쳤대요. 8살이 그것도. 남들은 중학교 다닐 때도 밴드 타갖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얘는 8살에 깨우쳤대. 근데 그런 천재를 위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누구를 이제 아들을 데리고 미국을 가는데 혹시 이제 적응을 못하면 다시 오려고 을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자, 돌아올 환매를 다시 내가 5억에 팔았으니까 자, 나한테 다시 팔아달라 약속할 수 있죠? 근데 환매 계약서만 이 환매 계약서만 갖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얘가 병한테 부동산을 해버리면 팔아버리면 이 계약서만 가지고 채권만 가지고 이게 채권이니까 채권만 가지고 얘한테 뭐 할 수 없어 이거 대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이 등기 아래다가 이제 여기다 부기 등기로 이렇게 2-1번에서 여기다 무슨 등기 해놓으라는 얘기니까 환매 특약 등기를 갑한테 해놓으면 이 을이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권리를 질권 모양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저당권 등기 아래 부기 등기 하는 건데.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한 게 아니냐면 그 암기 방법이 다 있어요.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등표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죽은 사람은 부기하라 부고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을구에 이런 식으로 을구에 만약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이렇게 1번에서 자,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을 있죠? 만약에 을 있다는 얘기. 여기 을 있죠? 그럼 이순위권자 저당권 등기 병 있죠? 그럼 만약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1순위를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여기 3번 했다 보세요, 3번. 그럼 얘보다 후순위죠? 그럼 3번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다 1-1번에서 1번 저당권에 뭐라고? 이전 등기 병. 이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부기 등기가 주등기 따르니까 병보다 정이라는 사람이 선순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소유권이 아닌 무슨 등기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만 언제나 주등기하고 이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건 무조건 이전이라는 단어가 붙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닌 건 다 부기 등기.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부고하라가 아니라 부기하라. 우리 사람 죽으면 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상을 하셔갖고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자, 따라해보세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그렇게 외우랍니다. 꼭 중요해요. 근데 뭐 효력이한 분류는 이따 나중에 효력할 때 다시 보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 나누는데 그 예비등기는 뭐예요? 예비등기는 가등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등기가 아닌 건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종국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일단 그 17페이지 그 부기등기, 자, 이 부기등기 나오는데 그 부기등기에 쓰시고 그 별표 두시고 부기등기 요거는 무조건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필히 암기되시니까 보시고 하여튼 효력의 4번, 그 4번 효력의 한 분류에서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 나누는데 가등기라고 하는 건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하여튼 가등기가 아니면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국등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국등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 지금 등기에 대한 종류하고 뭐예요? 앞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간략하게 이제 자, 요약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기능 얘기하게 되면 자, 기능 얘기하게 되면 첫 번째 하여튼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머릿속에 항상 암기할 사항은 뭐라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존속 요건 아니다. 존속 요건 아니다. 그래서 뭐 효력 얘기, 그러니까 효력 존속 요건 아니다. 이렇게 너무 복잡하면 그냥 뭐예요? 머릿속에 외우라는 게 존속 요건 아니다. 이렇게 딱 외우라는 게. 이제 그게 딱 암기가 되면 이제 뭐예요? 아, 등기 종류에서는 자, 물론 이제 등기 종류일 때 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암기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형식이한 분류예요. 그래서 꼭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건 표제부는 부동산 뭐라고? 표시변경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는 무슨 등기하고 말수등기는 언제나 뭐라 하고 주등기를 하고. 그건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 부기등기. 하여튼 뭐예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그냥 길 가다가도 뭐예요? 갑자기 뭐 축구선수 영표 있잖아, 영표. 뭐 축구 보다가 영표 얘기 나오면 영표가 해설자 영표 나오면 나는 영표가 누군지도 신경 쓸 거 없고 나는 뭐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 세상으로 뭐예요?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근데 그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암기해야지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꼭 이거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게 암기가 생기고 여력이 생긴다면 아 그렇구나. 가등기가 아니면 다 종국등기 이런 걸 다 종국등기라 하는구나. 네, 그렇게 일단 정리 좀 해드리자는 얘기예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